원장님 안녕하세요. 타병원에서 윤곽 3종 수술 4개월 전에 받고 갑자기 어떤 개방교합이 생기고 교합이 틀어졌어요.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. 아래 이빨이 뒤로 들어가 있고 제일 끝 어금니 한 개씩만 닿고 나머지가 닿지 않아요. 교정했던 치과관이 윤곽 수술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.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데 윤곽 수술로 인해서 턱관절 치료와 재교정은 물론 양악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 교합이 아예 틀어져 버리는 것,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 사실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. 만약 그렇다 치면 광대 수술이 원인일지 턱 수술이 원인일지요. 또한 광대 불려빈 상태로 턱관절 치료받는 것이 위험한지요. 전혀 상관없어요. 전혀 상관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. 이 턱관절 주변에 교근도 있고요. 이 안쪽에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사각턱 수술을 하면 이 뼈 자체가 근육하고 분리가 되죠. 광대 수술을 하면 또 여기도 근육이 분리가 돼요. 그러면 교합이라는 거는 근육이 뼈를 움직일 때 이렇게 이가 맞닿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게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틀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곽 3종이나 뭐 이런 거 하고서 입을 오랫동안 안 벌린 분들이 꼭 이 얘기를 하세요. 뭐 입 벌리면 광대가 불류압이 생긴다, 뭐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죽만 먹고 3개월 보내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꼭 교합 얘기를 하세요. 이게 수술하자마자 그냥 식사 어느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 교합 문제 얘기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. 근데 한 3개월 동안 입을 안 벌리고 광대 불류압이니 뭐 이런 거 걱정돼가지고 죽만 먹고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입도 안 벌리고 말도 쫑쫑쫑쫑 하시고. 그런 분들이 꼭 요 교합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.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면 요게 이제 턱에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. 뭐 근육을 한꺼풀씩 이렇게 벗겨볼 수가 있는데 이게 플라시스마라는 근육이고 이게 교근이고 이게 이제 입꼬리 내림근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교근 중에 이게 수피리어, 이게 인피리어 마세터, 수피리어 마세터라고 불러요. 근데 광대 수술하면 여기를 절골하죠. 여기를, 여기를. 그러니까는 이 근육이 영향을 받겠죠.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보면요. 근육을 하나씩 좀 벗겨볼게요.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에도 여기 보시면 요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. 요게. 이 녀석이 입을 벌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. 입을 벌리고 닫을 때. 자, 옆에서 보면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이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여요. 보시면 지금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턱관절도 이렇게 앞으로 빠졌다 들어갔다 하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사각턱 수술하면 이 근육이 일단 끊기고 광대 수술하면 이 근육이 일단 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템포럴 머슬 이 안쪽에서도 이 영향을 받죠.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열고 하는 이 근육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. 그러면 이 영향을 받은 근육들 때문에 뭐 어느 쪽은 뭐 어떻게 자르고 어느 쪽은 어떻게 자르고 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뼈를 움직이는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악의 뼈를 움직여서 이 이빨을 제 위치에 딱 다물게 하는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되죠.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찌그덕거린다는 뜻이에요. 불편해진다는 뜻이에요. 한마디로. 그러면 이게 찌그덕거리는 모습이 생기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교합이 틀어졌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입을 다물고 닫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뒤에 있는 근육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힘이 조금 달라지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벌어졌다가 위로 담아질 때 이 미드라인이 안 맞는 거죠. 또는 턱이라는 게 이렇게 뒤로 빠지고 여기서 한번 빠지죠. 보세요. 밑으로 갔다가 한번 빠지죠. 이렇게 벌어지고 빠지고.
그러니까 턱관절은 두 가지 운동을 해요. 하나는 힌지, 이렇게 까딱까딱 했다 움직이는 게 있고, 하나는 서브룩세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절에서 빠져나오거든요. 그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. 그런데 들어갈 때 아래턱이 덜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교합이 틀어졌다.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.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 엄지랑 검지랑을 이렇게 딱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엄지를 움직이는 근육하고 이 두 번째 검지를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딱 움직여야 이게 손가락이 딱 찝어지겠죠. 이런 식으로. 이게 찝어지려면 엄지를 움직이고 검지를 움직이는 게 같이 이렇게 찝어져야지 되죠. 근데 엄지를 움직이는 근육하고 검지를 움직이는 근육이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 협동이 잘 안, 협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뭐 엇갈리겠죠, 이렇게. 이렇게. 또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. 이거. 왼손을 움직이는 근육하고 오른손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딱 맞아야 이거 ET를 할 수 있어요, ET를.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엇나가죠. 이런 식으로. 뭐 앞뒤로도 엇나갈 수 있고. 그 상태를 우리가 교합이 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 답이 될 것 같고, 가장 큰 거는 뭐냐면 4개월 동안 입을 잘 벌렸느냐, 식사를 잘 했느냐, 말을 잘 했느냐가 핵심이에요. 아마도 죽 먹고 입 안 벌리고 쫑쫑거리고 입 벌리면 뭐 불렵 생긴다 그래가지고 입을 안 벌리고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이 꼭 요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이거 역시도 자꾸 움직이고 식사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아져요.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뭐 양악해야 되나, 뭐 치료를 뭐 엄청나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